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망설임 없이 전화를 걸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나 있나요? 휴대폰 연락처를 한참 내려봐도 바로 떠올릴 이름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마음 한쪽이 허전해질 겁니다. 젊을 때는 거의 매일 얼굴을 보며 웃고 떠들던 벗들이 있었습니다. 퇴근 후 한 잔 술을 기울이며 세상사를 나누던 그 시절엔 외로움이란 단어가 낯설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그 자연스러운 만남이 점점 줄어듭니다. 언젠가는 늘 곁에 있을 것 같던 동네 친구, 직장 동료, 취미 모임의 지인들조차 각자의 길로 흩어집니다. 이런 현상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자연스럽게 겪는 현상이며 슬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사연을 통해 나이가 들수록 점점 친구가 사라지고 혼자 있는 게 편해지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말씀드려야 할 개념이 있는데요. 고독과 외로움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난 67세 김혜숙 씨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남편을 떠나보낸 후 혼자 살게 되셨는데 처음에는 정말 외로웠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편안하고 자유롭다는 걸 깨달으신 거예요. 김혜숙 씨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고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온전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깊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왜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아마도 어릴 때부터 혼자 있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받아왔기 때문일 거예요. 친구가 많아야 인기 있는 사람이고 늘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행복한 사람이라는 고정관념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혼자 있다는 것과 외롭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외로움이란 무엇일까요? 외로움은 타인과의 연결을 갈망하면서 느끼는 결핍감이에요.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외로울 수 있고 반대로 혼자 있어도 마음이 충만하면 전혀 외롭지 않을 수 있어요. 반면 고독은 혼자 있는 상태를 선택하고 그 시간을 온전히 즐기는 것이죠. 고독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과 만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언제 진짜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항상 상대방을 의식하게 되잖아요. 그들의 기분을 맞춰주고 그들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게 되죠.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다릅니다.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그 시간에야 비로소 우리는 가면을 벗을 수 있어요.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진짜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김혜숙 씨가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알게 됐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젊은 시절에는 항상 누군가를 돌보거나 누군가에게 맞춰서 살았는데 혼자가 되고 나서야 진짜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됐다는 거죠. 이것은 정말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요구에 맞춰 살아왔거든요. 부모의 기대, 배우자의 기대, 자녀의 기대, 사회의 기대. 이런 것들에 둘러싸여 정작 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잃어버린 채 살아왔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은 이런 모든 기대와 요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거죠. 또한 혼자 있는 시간은 내면을 돌아보고 성장하게 해줘요. 바쁜 일상 속에서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잖아요. 하루하루를 그냥 흘려보내기 급급하죠. 하지만 고독한 시간 속에서는 다릅니다.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를
천천히 되돌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런 자기 성찰의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정한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서 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종종 행복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해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질 거라고, 좋은 일이 생기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죠. 물론 이런 것들도 행복의 요소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 때, 혼자 있어도 충분히 만족스러울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독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인 것 같아요. 다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제 구체적으로 혼자서도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69세 최순자 씨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후 혼자 살고 계시는데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모두 스스로 해결하세요. 자녀들이 도와주려고 해도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고 싶다고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깊이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특징, 바로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이에요.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더 깊은 의미는 자기 삶의 주도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언제부터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기 시작했을까요? 어쩌면 편리함 때문일 수도 있고 습관 때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서히 자기 결정권을 포기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 다른 사람이 대신 해주면 당장은 편해요. 하지만 그 편함의 대가로 우리는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되고 더 나아가 자기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잃게 되는 거죠. 최순자 씨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면 그 순간부터 자유를 잃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진정한 자유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스스로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거거든요. 또한 관계에 집착하지 않게 된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전에는 친구들과 자주 만나지 못하면 서운하고 외로웠는데 지금은 만나면 반갑고 안 만나도 괜찮다는 최순자 씨의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것은 건강한 관계의 모습이에요.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거죠. 집착이 아닌 사랑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내면을 채우는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독서, 명상, 취미로 시간을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내면을 채운다는 것은 자신의 정신적, 영적 성장을 위해 의도적으로 노력한다는 의미거든요. 우리는 몸의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어요. 마찬가지로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도 좋은 것들을 채워 넣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좋은 책, 아름다운 음악, 깊은 사색의 시간.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 내면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영양소인 거죠. 그리고 이런 활동들을 통해 우리는 자기 자신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돼요. 책을 읽으면서 작가의 생각과 내 생각을 비교해보고 명상을 하면서 내 마음의 상태를 관찰하고 취미 활동을 하면서 내 안에 숨어있던 재능이나 관심사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특징은 새로운 도전을 즐긴다는 거예요. 주변 시선보다 자신의 목표를 실행하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주변의 시선도 부담스럽고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왜 나이를 핑계로 도전을 포기해야 할까요? 나이가 든다는 것이 꿈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젊은 시절에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대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했을지도 모르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로부터 상당히 자유로워졌잖아요. 새로운 도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새로운 면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어요. 네 번째 특징은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의 시선보다 자기 기준과 가치관을 중시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숙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젊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 때문에 정작 자신이 원하는 걸 못하고 살았을지도 모르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인생의 경험을 통해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알게 됐거든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보다는 자신의 마음이 평안한지, 자신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가 훨씬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 네 가지 특징을 종합해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보여요. 바로 자기중심성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중심성은 이기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삶의 중심에 두고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인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을 중심으로 살아왔어요. 부모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물론 이런 것들도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자기 자신은 잃어버렸을지도 모르거든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조차 잊어버린 채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혼자서도 행복한 사람들은 이런 자기 자신을 다시 찾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자신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존중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렇게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건강해져요. 상대방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게 되고 집착하지 않게 되거든요.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10가지 구체적인 장점들에 대해 성찰 중심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72세 박영수 씨는 은퇴 후 처음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을 때 무언가 이상한 변화를 느꼈다고 해요. 밤에 잠들기 전 예전 같은 불안감이 사라졌다는 거였어요. 이 한 가지 사례에서 시작해서 혼자만의 시간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놀라운 변화들을 차근차근 들여다보고 싶어요. 먼저 마음의 평온함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박영수 씨가 경험한 불안 해소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 마음에 정말 신기한 치유 효과를 가져다 주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을까요? 상대방의 기분을 읽어야 하고 적절한 반응을 보여야 하고 때로는 내 진짜 감정을 숨기고 연기를 해야 할 때도 있잖아요. 이런 긴장 상태가 계속되면 우리 마음은 점점 지쳐가요.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 없고 누구에게도 맞춰줄 필요 없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 마음은 비로소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평온함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과거의 좋은 기억들을 되돌아보게 돼요. 바쁜 일상 속에서는 잊고 있던 소중한 순간들, 행복했던 추억들이 하나둘씩 떠오르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내가 어떤 순간들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꼈는지,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이 나에게
의미가 있었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게 되는 거예요. 박영수 씨는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신에 대한 신뢰가 생겼다고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변화예요. 자기 신뢰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내가 나를 의지할 수 있다는 확신이에요.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내가 해결할 수 있고, 외로운 순간이 와도 내가 나를 위로할 수 있다는 믿음이죠. 이런 자신감은 어디서 올까요?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기 자신을 깊이 알아가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것이 나를 기쁘게 하고 어떤 것이 나를 슬프게 하는지를 알아가면서 우리는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게 돼요. 그리고 이런 깊은 자기 이해는 놀라운 부수 효과를 가져와요. 바로 관계를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젊을 때는 모든 관계를 다 소중하게 여기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을 더 잘 알게 되면 어떤 관계가 나에게 도움이 되고 어떤 관계가 나에게 부담이 되는지를 분별할 수 있게 돼요. 이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방법이거든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에 더 집중하고 불필요한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주는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엄청난 에너지 충전을 경험하게 돼요. 박영수 씨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더 활기차졌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소모되었던 에너지를 회복하고 진짜 나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되찾는 거예요. 마치 스마트폰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처럼 혼자만의 시간은 우리 마음의 배터리를 충전해주는 소중한 시간인 거죠. 또한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더 현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돼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만 집중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정말 큰 변화예요. 평생을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요구에 맞춰 살아온 우리에게는 혁명적인 경험일 수도 있거든요. 처음으로 나만을 위한 선택을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점점 더 선명해져요. 복잡했던 마음이 정리되고 혼란스러웠던 생각들이 명확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혼자 있는 시간은 자기 성찰의 시간이거든요.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를 차분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런 성찰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패턴을 발견하게 돼요.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는지, 어떤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은지를 점점 더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우리에게는 풍요로운 내적 시간이라는 선물을 안겨줘요. 겉으로 보기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단조로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는 정말 풍성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깊은 대화, 인생에 대한 성찰, 미래에 대한 계획, 과거에 대한 정리. 이 모든 것들이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결국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것인 것 같아요. 자신을 가장 좋은 친구로 여기고 자신과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풍요로운 노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지침에 대해 마무리하겠습니다. 74세 이정수 씨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산책을 하신다고 해요. 스마트폰도 두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걸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고 하시면서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혼자만의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먼저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의 중요성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이정수 씨의 산책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운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자연 속에서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자연은 우리에게 특별한 치유력을 선사해요. 바람 소리, 새소리,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이런 자연의 소리들은 우리 마음을 진정시켜 주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연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져요.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리고 동시에 이 거대한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특히 이정수 씨가 스마트폰을 두고 나가신다는 점이 인상적이에요. 디지털 기기 없이 보내는 시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혼자만의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언제부터 스마트폰 없이는 한순간도 견디기 힘들어졌을까요? 지하철에서도, 화장실에서도, 심지어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끊임없이 정보에 노출되어 있으면 우리 마음은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없어요. 디지털 없는 시간을 만드는 것, 이것은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실천법인 것 같아요. 하루에 1시간이라도, 아니 30분이라도 완전히 디지털 기기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비로소 진짜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헬스장에서 음악을 들으며 하는 운동도 좋지만 때로는 아무것도 듣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몸과 호흡에만 집중하는 시간도 필요해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몸과 더 깊이 연결되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창작 활동이에요. 글쓰기, 그림 그리기, 새로운 취미.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는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글쓰기는 특히 강력한 도구예요. 일기를 쓰거나 자서전을 쓰는 것도 좋고, 시를 써보거나 소설을 써보는 것도 좋아요. 중요한 것은 결과물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신과 대화하는 거거든요. 펜을 들고 종이 위에 글을 쓸 때 우리는 평소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발견하게 돼요. 막연했던 생각들이 글로 옮겨지면서 구체적인 형태를 갖게 되고 복잡했던 감정들이 정리되는 거죠.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색깔을 고르고 선을 긋고 형태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만의 표현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창작 활동들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평생 몰랐던 재능이나 관심사를 발견하게 될 수도 있고, 그를 통해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활동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에요. 혼자만의 시간을 어떤 태도로 보내느냐가 그 시간의 질을 결정하거든요. 우선 정리정돈부터 시작해 보세요. 주변 환경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은 마음을 정리하는 첫걸음이에요. 어수선한 공간에서는 어수선한 마음이 되기 쉽거든요. 하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에서는 마음도 자연스럽게 평온해져요. 그리고 몸가짐도 중요해요. 혼자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입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은 자기 존중의 표현이거든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마음의 표현인 거죠. 활발한 대외 활동도 필요해요.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간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적절한 사회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건강한 관계도 유지해야 해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어를 절제하는 거예요. 불필요한 말, 남을 상처 주는 말, 의미 없는 수단은 자제하고 진정으로 필요한 말만 하는 거죠.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몫은 끝까지 다해야 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길 수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끝까지 해내겠다는 의지를 잃지 말아야 해요. 동시에 포기와 체념도 필요해요.
이것은 모순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놓아버리는 거죠. 그래야 정작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어요. 평생 학습하는 자세도 잃지 말아야 해요. 나이가 들어도 배울 것은 무궁무진해요. 새로운 지식, 새로운 기술, 새로운 관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해요. 그리고 삶의 낭만과 취미를 잃지 말아야 해요.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찾고 아름다운 것을 감상할 줄 아는 마음을 유지해야 해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혼자 있는 시간도 풍요로워져요. 봉사활동도 고려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우리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큰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허심과 겸손을 잃지 말아야 해요.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지기 쉬운데 오히려 더 유연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해요. 그래야 계속 성장할 수 있거든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은 하나예요. 매일을 마지막처럼 충실히 사는 것이에요.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아마 더 진실하게, 더 의미 있게, 더 사랑스럽게 살 거예요. 당당하고 슬기로운 노년을 준비하는 것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세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노년을 만들어가는 길일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